광주광역시의회 최은지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예, 저희가 연말도 그랬고 새해 맞이한 것도 그렇고 이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지내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도 저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습에 광주시나 의회에도 온 힘을 좀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아있는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연말 연초에서 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제 수습에 광주시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추가 선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시를 가장 희생자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선포를 해달라 무안군에 이어서 이러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정부의 입장은 사실 무안 지역에 선포를 했고 이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 비슷한 뭐 유사한 어쨌든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선포는 없다는 입장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에도 그 안산시 같은 경우에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네.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안산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점들을 이익을 받는다고 할까요? 좀 좋아집니까? 일단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는 이제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광주시 우리 시민들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대형 참사를 겪은 이후에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네. 이런 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고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네. 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민안전보험을 네. 근거로 두는 상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우리 광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사고로 희생되는 경우에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이제 보험료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만 15세 미만자에게는 이 보험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 우리 상법 제 732조에 따라서 만 15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어리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보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의 보장이 안 되게끔 그렇게 상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도 이 상법 제 732조에 따라서 만 15세 미만자는 보장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항공기 참사, 여객기 참사의 경우에도 모든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보장을 받는 데 반해서 우리 만 15세 미만자인 어린 친구들은 8명 정도이거든요. 네. 이 8명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 의회에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이태원 참사라든지 우리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 조항의 개정이 논의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네. 내외의 규정을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 732조 규정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규정입니다. 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하는 규정인데요. 대신에 이렇게 인위적인 사고 위험이 없는 단체 보험, 그러니까 뭐 자연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재난에 한해서는 만 15세 미만자도 동일하게 이 보장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예외 규정을 만들자.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 얘기는 나왔으나 늘 마지막까지 마무리는 되지 못했었던 네, 이런 21대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이 올랐었는데 발의가 네. 됐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지금 광주시 의회에 처음으로 되신 분들이 꽤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듣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만큼은 꼭 마무리까지 다 지어질 수 있도록 예,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과제를 더 살펴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 이런 것들을. 네. 이럴 때 유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런 네. 내용도 혹시 밝히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국토부 관료가 조사위원장을 맡고요. 현직 국토부 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이 항공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우에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항공기 자체, 그 여객기 자체의 문제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무안공항에 그 이퀄라이저가 있었던 그 공항 시설에 대한 문제도 사실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국토부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항공조사위원회를 꾸린 것은 셀프 조사다라는 그런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유족들이 이 상황에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 조사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참여하지 않고는 있는데요. 예.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예. 보장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네,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참사 이야기는 이쯤 하고 네. 이제 저희 지역 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2년 반 동안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탄핵 전국이다 보니 지역 경제가 더욱더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곧 설입니다만 이거 과연 언제쯤 회복이 될까? 너무 임대라는 글씨도 많이 붙어 있고 건물마다 민생 경제가 회복하는 것 이걸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경기가 정말 역대 최악의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주에 계시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어려운 것을 정말 잘 알고 있고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정국 그리고 여객기 참사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이 민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조금 우리 빨리빨리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의회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우선 이제 시민에게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상생카드 할인율을 10% 인상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반값 대중교통 카드 그래서 G패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광주시의 정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이 정책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중을 해서 함께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예. 또 이제 광주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디자인 비엔날레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문화 행사들이 또 우리 광주시에서 열리면은 당연히 이 행사로 인해서 좀 부가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이런 경제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그런 쾌거가 있었죠. 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와 광주 FC 이 스포츠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와 이 스포츠를 연계한 그런 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등을 통해서 좀 광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즐길 거리가 많아지면 또 자연히 우리 민생도 살아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 통과되는 내역들을 좀 살펴보거나 네.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이 끊겼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서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올해 광주시에 지원됐던 예산 자체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왜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셨겠죠? 근데 그 항목들을 보면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하셨고 어떤 것에는 이건 좀 괜찮으니 좀 이번에 좀 빼겠다 하셨었는지 왜 문화인들은 피부로 와닿지를 못하고 점점 지원이 작다고 느껴지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예산 지원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광주시 예산이 그 지난해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삭감이 되기 전까지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광주시 예산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드리고 싶고요. 광주시는 사실 좀 대형 공사라든지 SOC 사업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광주 지금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지연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올해 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 민간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광주 같은 경우에 향후 한 1, 2년 사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은 지금 중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인들께서 느끼셨을 때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문화 행사라든지 축제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하철 공사가 이제 지연되고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그렇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조차도 운전하면서 너무 위험한 부분도 많고 근데 그 때문에 예산 또한 계속해서 큰 액수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 불편함도 있는데 예산도 계속해서 투입돼야 되고 맞습니다.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는 예산이 또 삭감돼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네. 광주광역시 의회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좀 전에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네. 지역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광주시 의회는 사실 이제 신뢰받는 의회 그리고 저희 후반기에는 진심 의회라고 해서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행히 방금 이제 지금 시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을 소문이 나요. 네, 열심히 알아주셔서 하시면. 너무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벌써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9대 의회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을 실망을 안겨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반 마무리들도 지금 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지방 의회 자체에 어쨌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 의회 역량 강화에 대해 여러 방법들도 있고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시도의장협의회 산하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회의 이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사실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미흡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부족했던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의회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더라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런 거 말씀하실 기회가 많지는 않을 아이고, 것 같아서 늘 왜 이건 안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서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하던가요? 해보시니까. 일단 그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이렇게 제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회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 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의원들이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뭔가 궁금함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뭐 SNS 활동을 통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의원들의 개별 SNS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의원들의 활동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계세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광주다움 통합 돌봄도 너무 지금 훌륭한 정책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고 네, 네. 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동료 의원님께서 추진을 하셔서 굉장히 우리 광주시의 어린이들이 다행히 뭐 심야 시간에도 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이렇게 우리 시민분 여러분들께 정말 다가가는 이런 정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시민분들은 네. 모르셨죠. 편해졌구나 하고만 느끼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당연히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 이제 두 명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두 명의 의원을 돕는군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또 저같이 욕심 많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을 같이 많이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일을 해보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감춰져 있는 게 좋고요. 좀 선명하지 않은 게 좋고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뭐 쉽게 국회의원들은 8명의 이제 보좌해주는 인력이 있다면 여당 같은 경우 아니요. 그런가요? 야당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8명이 보장되어 있다면 시의원들은 이제 2명에 1명이니까 거의 이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물론 여당과 야당도 차이가 좀 난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으면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우리 시민들께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지금 의회 정책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더 관심 두고 있는 분야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노동 정책에 관심이 사실 많은 것은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무사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광주시의 노동 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광주시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노동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은 그래도 우리 광주시의 노동 정책이 좀 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할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사실 이 우리 광주시의 노동 정책의 원칙이 되고 기본이 되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단위의 뭐 이야기를 듣고 잘 다듬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는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광주시의 이 조례가 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조례였다면 그 광주시 노동기본조례는 근로자 외에 예를 들면은 이제 프리랜서
라든지 그 문화인들도 프리랜서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플랫폼 노동자들, 뭐 디지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노동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노동기본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고 이미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기본계획도 또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조례에 따라서 광주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설립 과정에 있습니다. 광주 노동권익센터는 기존에 광주시에 있었던 노동센터들이 노동 관련된 센터가 3개 정도 있었어요. 네. 혹시 3개 들어보셨나요?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광주 노동센터 그리고 청소년 권익센터가 있었고요. 청소년 인권센터가 있었고 그리고 비정규직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이 노동 관련된 센터들이 3곳이나 있었는데 시민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센터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재정이라든지 인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들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뭐 저와 여러 분들의 의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센터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광주시 산하에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광주시에서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센터들인데요. 이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좀 일관된 정책 추진도 어렵고 또 중복된 사업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노동 정책 을 만들고 또 이 광주 시민들에 대한 이 서비스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그 시장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출범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가 출범을 해서 또 제대로 된 이 노동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권익센터와는 프리랜서 공제라든지 또 건설노동자 토론회, 그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토론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또 제가 그 다음 회기에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라는 것은 그 우리가 산업이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후 변화로 인한 산업이 전환되기도 하고 또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후 변화라든지 디지털 전환 때문에 우리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에 적응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로운 노동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발의하는 이 정의로운 노동 전환 조례는 이런 이 변환의 시점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서 빠르게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절대 이런 이 산업 전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음 회기에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배웠었거든요. 네. 마차를 몰 다음에 차가 나왔다. 근데 예전에는 말을 무는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배우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을 지금 할 수 있는 걸 발의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나 디지털 변화 때문에 또 일자리가 막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거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소개를 시간은 별로 없네요. 네,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마무리만 지어 주십시오. 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관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계약직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GGM이 지금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광주시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역 일자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저도 이제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네. 네, 또 다른 조례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노동 시간이 안 되는데. 아이고,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새해가 됐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의회도 지금 여러분들의 민생 경제 회복, 경기 회복,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광주시에 좀 설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힘을 내서 이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현지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